2025년 이마트 주가는 상승할까? 얼마 전 임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 사항을 묻는 분이 있었는데 답변하다 보니 통상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례로 흑주이마트 재무제표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 범위를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것이고,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결에 따라 퇴직금, 회계처리 계산 방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재무제표 상의 숫자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마트 임직원이 2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를 반영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갑자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모든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쌓아두는 충당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꼭 나갈 돈이니 부채 성격으로 봐 정부상에서 숫자를 미리 반영합니다. 흑주이마트는 2025년 2월 11일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이라는 공시를 통해 일회성 비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2,132억 원을 인식해 영업이익이 4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아폴로코리아구 지마켓의 영업권 손상차손 2,691억 원 등으로 인해 2024년 마이너스 5,734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알립니다. 이마트는 숫자가 너무 나빠 보이니까 우리 실적은 괜찮고 턴어라운드했다. 다만 영업이익이 나빠 보이는 건 회계적 처리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손상차손은 실제로 현금 유출이 아니라 회계적인 숫자 처리니까요. 하지만 결국 미래의 추가적인 현금 유출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 근본적인 부담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마이너스 요소가 주가에 반영된 것일까요? 우리나라 1등 할인마트 기업인 이마트는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부진한 모습입니다. 2017년 32만 3,500원 최고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후 쭉 하락합니다. 6만원대를 오가며 주가는 매우 무거운 상태입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실생활에 밀접한 기업 이마트의 내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는 전국 154개의 매장 운영뿐 아니라 자산 총계 약 34조 원, 부채 20.7조 원, 자본 13.2조 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신세계그룹 내에서는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정용진 회장으로 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마트가 단순 마트 운영 기업이 아니라 대형 사업 지주사라는 것입니다. 이마트 산하에는 신세계건설, 이마트24, 신세계푸드, SSG닷컴, 스타벅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2024년 매출액이 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다른 계열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마이너스 409억 원, SSG닷컴은 마이너스 69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전체로는 2024년 매출액이 약 29조 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0.1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마트의 가장 큰 재무적 문제는 4조 원이 넘는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손상입니다. 아폴로코리아 지마켓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 2,691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결국 과거의 인수합병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재 아닌 주가에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쟁사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돌입입니다.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반사적으로 이마트 매출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마트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연결된 여러 회사들이 효과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규모만 큰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마트를 단지 마트만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재무제표를 보면 복잡한 기업 구조와 숨겨진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가 보인다.